어릴 때 터가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 갔다가 죽을 뻔했다. 나는 올해로 20대 중후반쯤에 접어든 사람이야. 그리고 죽을 뻔한 경험을 태어나서 3번 정도 겪었다고 볼 수 있어. 누구나 흔하게 겪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 2번이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지. 그 외에 가족도 한 번씩 경험했으며 그것도 단 3년 동안에 있던 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어릴 때 그러니까 12살 때쯤 엄마랑 아빠가 집을 하나 사셨고 그 집을 살 때 융자 같은 게 많이 껴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시 안에서도 조금은 외주고 산속과 논과 같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어. 내가 2살 때부터 살아왔고 한 동네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쇠빵살이로 이사를 해도 바로 집 앞으로 다녔지. 친구들하고도 헤어지기 싫었고 그래도 넓고 쾌적한 우리 집을 떠나기 싫었지만 갓 10살 지난 꼬꼬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동네로 떠났어. 편의상 N동이라고 할게. 처음 N동에 집을 간 기억은 우와, 이 집 최고다. 어린 기억 속에 그 집은 넓은 정원도 있는 주택이었어. 바로 집 앞에는 큰 버드나무가 있었고 집 마당에는 나무들이 가득했거든. 꽃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던 난 그 집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집주인 네분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렇게 N동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 엄마는 N동에서 양품점 같은 것을 시작했는데 집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 차를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곳에서 일을 했고 아버지는 택시기사,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우리 언니는 고등학생. 나는 포출질이 꼬마였기 때문에 주로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어. 우리 집은 3세대가 사는 집에서 반지하였지. 거기다가 빛도 잘 안 드는 안쪽 방이어서 집에 있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로 맨날 나가 놀곤 했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이사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땐가 아버지가 새벽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거야.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날 밤 따라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막 서럽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눈물을 떨구고 계속 몸도 떨리고 엄마는 아빠가 밖에 계실 때 오는 거 아니라고 하셨지. 그럼 아빠한테 안 좋은 일 있다고 뚝 그치라고 혼내서 이로 악물고 으긋거리면서 울었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안 오셨더라고. 그리고 언니가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된다고 옷 갈아입으라고 하고 택시 타고 어딜 갔는데 새벽에 큰 트럭이 음주운전으로 아빠 차를 박았대. 재빨리 돌려서 다행히 목숨은 건지신 거라는 거야. 그렇게 아빠가 일도 못하고 꼼짝없이 병원에서 3개월을 보내셨어. 엄마는 밤낮으로 병원을 오가셨고 아직 어린 나는 주인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낮은 돌봐주시고 저녁엔 고등학교 수업만 받고 돌아온 언니가 날 봐줬어. 근데 항상 나는 밤마다 잠을 잘 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내 기억엔 따뜻했던 계절이야. 더워서 땀도 났던 계절. 추운 날도 아닌데 피부가 따끔따끔한 한기. 그런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그래서 이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이불 틈으로 가끔씩 이불 밖을 바라보곤 했어. 슬쩍 보다가 언니 발가락이 이불 사이로 삐져나가면 내가 손만 슬쩍 내밀어서 얼른 덮어주고 뭔가가 겁이 났나 봐. 그날도 그렇게 잠이 들렸는데 문 쪽으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데 한번 바라보고 싶어서 이불을 살짝 들추고 문 쪽을 바라보려는 순간 그대로 가위가 들었어. 눈은 분명 땅을 향해 있는데 앞이 보이는 거야. 뭔가가 슬금슬금 안방문을 지나쳐서 언니랑 내 방으로 오려고 했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찔끔하고 났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야. 소리도 안 나고 지금은 가위 걸려도 가뿐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풀겠건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점점 다가오고 보고 싶지 않은데 눈앞에 그게 자꾸 보이고 그냥 그대로 기절한 것 같아. 깨어났을 땐 언니가 뺨을 때리고 있었어. 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도 못 쉬고 꺽꺽거리냐고 말이지. 그런 걸 아빠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3개월 동안 계속 느낀 거지. 뭐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야. 그리고 아빠가 태어나고 몇 개월을 더 거쳐서 내가 죽을 뻔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지.
우리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작은 교회도 하셨어. 그리고 시골집에는 리트리버, 포메라니안 같은 견종을 10마리가량을 키우셨지. 우리 집을 한번 와보시고는 넓긴 한데 라고 하시면서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더니 다음에 피읍에 놀러갔을 때 마당 있는 집이니 괜찮을 거라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주셨어. 강아지는 매우 활발하고 귀여웠는데 강아지랑 뒷마당에서 뛰어놀려고 할 때 강아지가 정화조 구멍 같은 곳을 휙 하고 지나가서 나도 거길 생각 없이 밟았어. 콰직하고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나는 정화조에 빠지게 되었지. 정확하게는 빠지지 않았어. 강아지 목줄과 내 손가락 힘이 날 구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마당보다 살짝 높았던 정화조 턱에 손을 걸치고 있는 힘껏 엄마를 불렀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시장 가셨을 때였던 거지. 주인집 아저씨가 외출하시느라 정원 앞마당으로 나가셨다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날 꺼내주셨어. 발목까지 정화조물에 담겼던 건 지금 생각해도 더럽네. 그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뚱독이라고 하지. 그게 올라서 내 발은 시퍼렇게 부어서 3일간은 붓기가 빠지지 않았어. 만약에 주인집 아저씨가 3분이라도 먼저 나가셨다면 나는 거기서 뚱독이 올라 죽었을지도 몰라. 내 키가 꽤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밑으로 거의 빠지고도 남았거든. 사실 이건 소소한 이야기였고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야. 나 역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 정확하게 기억해. 그날은 소풍 가기 전날이었고 엄마는 도시락을 싸주신다고 시장에 가셨어. 일찍 집에 돌아오는 나는 배가 고파서 엄마가 끓여둔 김치찌개에서 고기 2점을 건져 먹고 TV를 보면서 뒹굴거리다가 엄마가 전화로 짐이 많으니까 도와주겠냐고 물어서 알았다고 하고 일어섰어. 절대로 자전거를 끌고 나오지 말고 걸어오라고 하셨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어. 가는 길엔 횡단보도가 2개 있는데 우리 동네는 N동에서도 매우 외진 곳이라 그쪽은 횡단보도 신호가 항상 전멸 상태였어. 주황색 불만 껌뻑껌뻑거리는 거. 그리고 나는 좌우를 살펴보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났고 15톤가량의 큰 덤프트럭이 높은 경사도로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 치웠어. 그 짧은 횡단보도를 아무쳐도 쓱을 확인하고 건넜지만 그 큰 차가 와서 나를 친 거야. 나는 자전거랑 날아가서 도로 옆 숲길에 처박혔대. 그리고 눈을 떴을 땐 택시 안이었어. 기절한 거겠지. 그런데 내가 기절한 동안에 내가 차에 치여서 날아가는 거. 엄마의 전화를 받는 내 모습. 찌개에서 고기를 건져 먹던 내 모습을 한 번에 다 보았어. 주마등이라고 하나? 그런 비슷한 느낌. 그리고 깨어나서 나는 꿈을 꾼 거고 아빠 차를 타고 있었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일어나려고 했어. 팔을 짚으려고 하는데 양쪽 팔이 다 부러진 거야. 쇄골뼈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당황하면서 나 왜 이래요? 하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랑 아줌마가 병원 가야 되니까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빨리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와중에도 자전거 타고 나오지 말라는 엄마 말이 생각나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어.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옮기고 아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혼자서 아빠와 엄마도 없이 덜덜 떨고 있는데 그날따라 병원에 죽은 사람도 많고 피가 살점이 튀는 상황인 거야. 내 옆에 있는 애도 교통사고로 왔는데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취도 안 하고 막 잘라내고 있어서 바닥에 피가 낭자했어. 애는 비명을 지르고 엄마도 없이 혼자 있는데 말야. 그리고 나 역시 수술을 해야 한대. 그래서 덜덜 떨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저 기집애 명독이네. 저 정도면 죽어야 정상인데 멀쩡한 게 이상하네. 겨우 팔 2개야. 그땐 의사였겠거니 생각했고 너무 화가 나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엄마도 없고 어리고 소심한 나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옆에 꼬마는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수근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콕 하고 박히는 게 너무 소름 돋지 않니? 수술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아까 몰래 집어먹은 고기 2점 때문에 나는 응급실에서 약 7시간을 더 기다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병원에서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 그날 공교롭게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 나까지 4명의 아이들이 차에 치여서 왔는데 한 명은 발가락이 완전히 으스러져서 피부 안쪽부터 썩어가고 있었고 한 명은 그대로 사망, 한 명은 급하게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가 사망했대. 약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병원에서 내 옆에 누워있던 환자가 죽는 것도 보고 옆방의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것도 보고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뼈가 부서져서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봤어. 내 인생 최악의 기억일 거야.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엔 엄마에게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지. 내가 입원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배가 따끔따끔 했었대. 그런데 그냥 스트레스겠거니 하고 방치한 거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성 맹장이었어. 맹장이 터져서 엄마의 다른 장기까지 뭐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 엄마가 계속해서 그 복통을 참고 참은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거야. 새벽에 쓰러져서 바로 응급수술 받았어. 더 퍼졌으면 위험했다고 의사가 그랬다더라고. 사실 이 얘긴 기억이 잘 안 나. 엄마 병원에 가겠다고 울다가 가위 눌린 기억만 살아있어. 친할아버지가 혼자 사셨는데 밤에 농액병을 막걸리로 착각하시고 마시고 돌아가셨어. 친할아버지와 왕래는 없었지만 전화를 내가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 이게 모두 그곳에 간 지 햇수로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야. 실제로 거기서 거주한 지는 2년쯤. 사실 이건 가족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다칠 뻔한 이야기지만 정말 다사다난했어. 우리 집하고 붙어있는 어두운 뒷마당에 나무로 된 창고가 있었는데 옆집애와 그의 친구랑 거기에서 불장난하다가 불을 질러서 담을 넘어서 우리 차에까지 불이 붙을 뻔한 적도 있고 그 집에서 키웠던 동물들은 모두 죽거나 다치거나 했어. 3년간 키운 개는 3마리. 나를 구했던 포메라니아는 앞집 개가 목줄이 매어있는 우리 개하고 균이 붙은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대문 밖으로 몸을 빼다가 목줄에 목매어서 질식사. 이게 제일 끔찍했어. 하얀 푸들을 키웠는데 우리 집이 반지하라고 했잖아. 집 앞 앞마당에 개집을 지어주고 키웠는데 이 푸들이 자꾸만 50cm쯤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앞다리가 부러졌어. 엄마가 응급처치를 해준다고 했지만 그 동네는 동물병원이 없었어. 부목을 대주고 목줄도 짧게 매어서 앉아있게 했는데 부목 빼고 발을 지 맘대로 해서 발이 V 형식으로 밖으로 휜 채로 붙어버린 거야. 물론 우리 가족의 부주의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뒤에 키웠던 흰 강아지 푸들하고의 잡종이었던 것도 다리가 그렇게 부러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피읍에 사시는 할머니네 댁으로 보내서 그 애들은 오래 살았어. 개라서 그렇단 생각이 들어서 토끼 2마리를 키웠어. 일주일 만에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어서 참혹하게 발견되었고 병아리를 사서 집안에서 키웠는데 쥐가 물어 죽인 것 같아. 다리 2개 중에 1개가 사라졌어. 엄마가 하시던 양품점은 이사 간 지 4개월 만에 건물주가 세금과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고 엄마가 건물주하고 전화로 싸운 뒤 건물주가 자다가 그대로 죽었어. 마음이 여린 엄마는 그 부인에게 보증금하고 권리금 물건과 가게를 꾸린 데 썼던 권리에 대한 금액을 받을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가게를 접게 되었지. 우리 옆집은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람이 5번 바뀌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